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민국 물안전과 물복지를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육성을 통하여 대전 지역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혜평 기자입니다. 방석준 앵커의 휴가로 제가 일주일 동안 생생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대덕구에 이어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동구는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활성화 단계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내부적 검토를 거쳐 발행 규모나 형태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동구에 앞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는 지난 7월 5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지역화폐를 올해 발행 목표액을 150억 원까지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도 광역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화폐 발행 열기가 과열 양상으로 번지거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광역과 기초를 넘어서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철도 파업 6일째인 오늘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코레일과 철도 노조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잠시 뒤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철도 운행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1주 연속 오르는 등 전국 최고의 오름세를 이어감에 따라 대전시가 청약 자격을 대전 거주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떴다방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2045년이 되면 충남은 인구가 현재보다 늘겠지만 인구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충남연구원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천안과 아산, 당진, 스산 등 북부 지역 6개 시구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시구는 소멸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5일 전국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남에서도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늦게 검출됐지만 전염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40억 원을 들여 만든 호남 고속철도 공주역이 하루 평균 이용객 503명으로 개통 당시 예측치의 4분의 1을 밑돌면서 간이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기업인 MEMC 코리아 천안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으로 고용 효과만 5년간 7,500명, 1조 2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찰청의 축구단 해체로 존폐이기에 놓였던 충남 유일의 프로축구단 아산 무궁화FC가 시민구단으로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청남도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르면 내년 2월쯤 출범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죠. 철도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오늘 아침 본교섭을 타결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부터 2차 실무 협상에 들어간 철도 노사는 15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조금 아까 아침 7시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임금 정상화 등 일부 내용에는 합의를 하고 인력 확충 등 다른 핵심 사안은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인 아침 9시를 기해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파업은 철회되고요. KTX 등 열차 운행도 정상화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날이 갈수록 폭등하고 있는데요.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마이너스 변동률인데 대전만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공동주택 가격이 3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대전 3개 자치구가 나란히 매매가 상승률 1위에서 3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누적 변동률은 6.72%입니다. 지난해 1.91%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오른 수치인데요. 인천이 0.05% 오른 것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2.09%인 반면에 대전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동산 가격 좀 잡을 필요성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네. 대전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특히 대전은 지난주에도 전주 대비 0.41%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도통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대전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대전 거주 3개월이면 가능했던 아파트 청약 조건을 강화해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상향 방안하는 추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 아파트 현장 중심의 인력을 증원해 떴다방을 강력히 단속하고 분양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시구 전담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껴가고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쎄 이 정도 대책 갖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 일선시군의 그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인구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요. 네, 2045년이 되면 충남은 인구가 현재보다 늘겠지만 인구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충남연구원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028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에도 충남은 지금보다 20만 명 더 늘어서 232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북부 지역 6개 시군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나머지 시군은 지역 소멸지수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구가 느는 시군은 5천 명에서 4만 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가깝고 산업단지가 발달하는 등 꾸준한 성장 요인이 공통점입니다. 네, 그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네. 양극화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그 출산, 양육 일변도의 인구 정책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인구 양극화는 결국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낳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은 인구 증가 지역은 일자리, 정체 지역은 학교, 감소 지역은 의료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중앙정부와 비슷한 출산, 양육 중심의 정책 대신에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다음 축구 소식인데요. 그 존폐위기에 놓였던 충남 유일의 프로축구단 아산 무궁화FC가 시민구단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은 처음에 의경팀으로 창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의경 선수 모집을 중단하면서 지난해부터 해체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충남 유일의 프로축구단을 살려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 속에 시민구단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충청남도가 100억 원을 구단에 지급하는 운영 지원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아산시의 움직임도 빨라진 겁니다. 네, 아주 잘된 일인데요. 그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회겠습니다. 네, 지역 축구 팬들도 큰 기대감 속에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안에 광고 후원과 법인 회원 확대 같은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성적이 하위 10%에 머물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 아산 무궁화FC의 시민구단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은 다음 달 16일이고요.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대전 지역 수험생을 위한 공연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국악원 큰마당에서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도 내일부터 28일까지 모차르트의 음악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공연됩니다. 수험생들은 무료 단체 관람이나 수험표를 지참하면 할인된 금액에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방문회를 맞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던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이 다시 열립니다.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은 지난주 토요일인 23일을 시작으로 연말인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과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달 24일 특별 행사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열리게 됩니다.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은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의 EDM 댄스 파티와 중앙시장의 영십포차 등 야시장 행사, 벼룩시장, 경관 조명이 어우러져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감성 충만한 겨울밤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령시도 2019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 세부 프로그램인 로맨틱 투어 참가 연인 50쌍을 다음 달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로맨틱 투어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되며 만 20세 이상 부부나 연인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연구기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가 2022년 세종시에 문을 엽니다.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는 세종시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에 문을 열 예정으로 문화재청은 국제센터 유치를 통해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충남 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 수당으로 변경하고 만 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기간을 이달 기준으로 만 2세 미만까지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 3세 미만까지 2차 확대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 창업 벤처를 지원하는 세종 창업빌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 창업빌은 지상 2층 건물에 사무공간과 교육, 협업을 위한 다목적 열린 공간, 교육, 세미나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세종시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규직 장애인 사서 보조원 15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12일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합격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취업 교육을 받은 뒤 각 학교에 배치돼 도서관 사서 보조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지난 금요일 서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8번째로 설립되는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산업단지, 발전소가 밀집한 서해 중부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을 규명하는 연구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초미세먼지 질량 농도 측정기와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첨단 모니터링 장비 14종을 갖추고 내년 6월부터 본격 운행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는 민자 6,700억 원을 들여 일봉산에 2,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문화체육센터와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숲을 훼손하고 대단히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일봉산 개발과 관련한 주민투표까지 요구했지만 천안시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와 시민단체 입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산림휴양과 박건서 과장,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특별대책위원장 오승화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건서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과 사업 필요성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도시공원 일물제는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로 네. 99년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서 네네.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여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이고요. 예.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법령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 도시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네네. 민간에서 미집행 공원 용지를 매입하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설물과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는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네네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토지 매입비, 도심 녹지 보존 필요성, 일몰제 직면 상황, 실효시 사유지 개발 압력에 따른 난개발 진행 우려, 개발 진행으로 거점 녹지 파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대한의 공원 녹지 확보, 계획적인 개발 유도, 주민 편익 시설 및 공원이
함께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 녹지 공간 확보와 인근 주민의 삶 질의 향상, 나은 개발 방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이게 대상 토지가 좀 많나요? 유독 일봉산만 적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특례 사업은 예. 일반 다른 5만 평방미당 이상 그 공원에도 그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공원 지정으로 그 토지주들의 그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지 매입을 하려면 그 재원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예. 천안 지역은 어떻습니까? 일봉산 그 특례 사업은 그 재원 마련 같은 건 좀 어떻게 확실한가요? 지금 다른 여러 그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시피 예. 천안시 재원만으로는 그 공원에 대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차선책으로 이제 민간 특례 개발 네. 사업을 이제 진행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그 우승화 위원장님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예, 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그 대규모 아파트와 문화체육센터 등으로 그 포함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봉산 민간 특례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안 시민공원을 팔아서 특정 민간 업체에게 개발권을 주어 수익을 내게 하는 특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공원 토지비가 500억 원이고요. 아파트 건축비 등 6,2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6,7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2,400세대 분양 금액은 약 9천억 원으로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민간 개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특정 업체를 위한 그 특혜 사업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럼 이거 시민단체에서는 그 일봉산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그 환경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시는 그 환경 훼손을 어떻게 막겠다는 계획인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 박 과장님. 시민단체의 공원 조성 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하여 예.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이어서 나무 등이 잘 보존되어 시민들이 등산 등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인데요. 예. 87%가 사유지이고 16%가 그 시유지예요. 예. 공원이 해제되면 시유지를 제외한 부분은 나무가 베어지든 파헤쳐지든 어떤 형태로든 훼손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이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일부는 이해는 되나 예. 그 저희 사업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아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주장이 모두 그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서로 큰 그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 헌법적 권리인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이 토지, 공원 용지로 잠겨져 있던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만족을 할 만한 그 대안을 내놔야 될 텐데, 그 환경단체에서는 그럼 그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지금 토지주들 같은 경우 사유재산 때문에 그동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아마 그 반값에 강제 수용 당하게 되면 더욱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천안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일봉산을 민간 업체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한다면 토지주들도 만족하고 행복해 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천안시는 이제 그 재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서로 접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환경단체 우선 그 서울시에서는 그 지방채를 발행하여 100% 매입을 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4,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개 시민공원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수원에서도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8개 시민공원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요. 천안시에서는 단 한 개의 공원, 단 1원의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지방채 발행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군요. 네네네. 천안시에서도 이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천안시에서도 이런 그 공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 확보를 하는 방안을 그 타 지자체 마냥처럼 그 뭐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예산 확보 사항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예. 지금 일봉산의 경우는 내년 7월 1일이면 자동 해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촉박하죠, 시간이. 예. 그래서 지방채라든지 예산 확보를 지금 당장 예산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7월 1일이 지나면 공원에서 해제됨으로써 지들이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본 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든지 어떤 이 방법을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최근 이 일봉산 개발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다고요? 이 과정 어떻게 된 건지 오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천안시 의회에서 지난 21일에 주민투표 실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밀실에서 당락에 따라 미리 결정을 하고 발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무기명으로 주민투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천안시 의회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2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봉산을 천안의 다가동, 신방동, 용곡동, 쌍용동에 둘러싸인 공원으로 천안 시민 전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천안시 의회를 믿고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고요. 둘째는 이것마저 안 되면 주민투표 발의 요건 3만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를 다시 재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 일봉산 도시공원을 그럼 어떻게 좀 보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희 일봉산 특례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천안시에서 1968년에 공원으로 지정한 시민공원입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 2만 세대를 포함하여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공원 옆에서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며 건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산 중턱까지 깎아내고 채석장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소음 피해입니다. 일봉공원 개발 현장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바로 붙어 있어서 공사기간 85데시벨 이상에 달하는 공사 소음에 도저히 공부가 불가능하고요.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원씩 떨어질 테고요. 2만 세대당 1,000만 원씩만 떨어져도 2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위원장 말씀 이제 그만 듣고 다음에 이제 그 주무부서인 그 박 과장님 말씀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일몰제 시한이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아까도 말씀하신 게 굉장히 촉박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 민간공원 사업 외에는 좀 다른 대안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봉산 지킴이 시민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 등 여러 계층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전일보는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소식과 함께 파국면한 지소미아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기사를 실었고요. 중도일보는 지역 현실 못 담는 지방자치법,
이제는 엎을 때 됐다는 기사로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대전 지역 화폐 과열주의보를, 충청투데이는 정치권 물갈이 조짐의 술렁이라며 여야의 쇄신한 발표에 따른 충청권 예비주자들 해석 분분이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박혜평이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이자스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에 병변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가축 전염병입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선 다음과 같은 증상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먼저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거나 귀에